무엇보다도 양배추에는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죠. 이 식이섬유가 사실은 간은 우리 몸을 해독하는 곳이죠. 그래서 간에 무리가 오면 여러 가지 건강상 문제가 생기는데요. 저는 단백질 보충제가 제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단백질은 소화되기가 힘들고 흡수돼서 간으로 들어오면 알레르기나 염증을 일으키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단백질 보충제를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는다든지 다량 복용하는 것은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액상과당입니다. 당분이 몸속에 들어오면 혈당이 올라가잖아요. 혈당이 올라가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염증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위장, 소장, 대장에서 흡수돼서 제일 먼저 가는 곳이 간이거든요. 그래서 간에 치명적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식물성 기름이죠. 오메가6 함량이 높습니다. 그래서 염증이 잘 생길 수밖에 없고요. 또 네 번째는 합성 감미료를 들 수가 있는데요. 합성 감미료 GI 수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혈당 많이 올리고 염증도 일으킬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알레르기도 잘 생기죠. 다섯 번째는 견과류를 들 수가 있는데요. 견과류는 오메가3가 들어있어서 굉장히 좋은 음식이긴 하지만 신선도가 중요해요. 조금만 오래되거나 하면은 기름이 많기 때문에 산패되기 쉽거든요. 견과류에 곰팡이가 피면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소가 생기는데 그게 간에 치명적입니다. 단백질 보충제, 액상과당, 식물성 기름, 합성 감미료, 견과류 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배추는 십자가 식물입니다. 브로콜리, 케일, 겨자, 청경채, 무 등과 같은 종류의 식물이죠. 이게 강력한 항산화 작용, 항염증 작용이 있는데요. 그 주요 성분이 설포라판이기 때문입니다. 설포라판이 염증을 제거하고 항암 작용을 합니다. 또 비타민 K가 풍부하거든요. 그래서 혈관의 스퀘어도 방지해주고 출혈 질환도 예방해줍니다. 무엇보다도 양배추에는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죠. 이 식이섬유가 사실은 가장 주요 성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식이섬유가 우리 장 속에 들어와서 유산균의 먹이가 되고 또 유해균의 번식을 막아주고 과다한 당분이나 과잉된 지질을 흡착해서 너무 빨리 우리 몸속으로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죠. 또 여러 가지 독소는 흡착해서 또 몸 밖으로 빼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식이섬유가 제일 중요하죠. 또 글루타민이나 비타민 U도 풍부한데요. 글루타민은 근손실을 방지해줍니다. 그리고 면역력도 향상시켜주고 항염증 효과도 있고 또 에너지 대사에도 관여하죠. 또 양배추의 주요 성분 중에 비타민 U가 있죠. 양배추를 언제 많이 먹나요? 속쓰림 있는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먹거든요. 왜냐하면 이 비타민 U가 위궤양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속쓰림이 있거나 복통이 있거나 위염이 있어서 고생하시는 분들 양배추 접 드시면 좋죠. ABC 주스 드실 때 사과, 비트, 당근 이렇게 갈아서 먹잖아요. 여기다가 양배추 첨가해서 드시면 효능이 더 좋아집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타민 K가 들어있기 때문에 혈액의 응고를 촉진합니다. 그래서 혈액을 묽게 하는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종류의 약물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고포도맵 식품이죠. 가스가 많이 차시는 분들은 양배추 너무 많이 드시는 것 피해 주셔야 합니다. 양배추 섬유질이 조금 강하거든요. 그래서 위장이 약하거나 복통이 있으신 분들은 또 가스 많이 차시는 분들은 생을 먹는 것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삶아서 숨을 좀 죽이고 먹으면은 그런 부분들을 좀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 ABC 주스가 저는 이게 배합이 아주 잘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일 중에는 사과가 가장 무난하죠. 너무 달지도 않고 맛도 괜찮고 섬유질도 충분히 들어있고 그리고 비타민도 풍부하고 야채 중에서는 당근이 들어있는데 당근도 이 항산화 물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잖아요. 베타카로틴 또 식이섬유도 많이 들어있고 영양분도 풍부하죠. 그리고 이제 저는 비트가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비트가 어떤 작용을 하냐면 비트의 일산화질소 함량도 높고 또 혈관을 확장해가지고 일산화질소가 방출되는 것도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혈액순환을 돕죠. 그래서 ABC 주스를 매일 마시면 장도 튼튼해지고 항산화 작용도 하고 혈관 확장해서 혈액순환도 도와주니까 이것만한 게 없죠. 고기 많이 먹거나 인스턴트 음식 많이 먹거나 밀가루 음식 많이 드시는 분들이 몸에 독소가 많이 쌓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배출시켜주는 청소해주는 역할을 ABC 주스가 해주는 거죠. 근데 CCA 주스는 비트를 빼고 양배추를 넣은 거잖아요. 그래서 혈액순환 작용이 조금 약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비트 넣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고요. 대신 양배추가 이제 위장 기능을 튼튼하게 해주죠. 위궤양이나 속쓰림을 억제해주기도 하고 또 인조작용도 강하고 식이섬유가 풍부하니까 장에 청소해주는 작용은 더 강해지죠. 그러면
사실 ABC 주스나 CCA 주스 둘 중에 하나를 뭘 먹어야 되냐요? 이렇게 묻지 말고 ABC 주스에 양배추 넣어서 드시면 되죠. 이런 과채 주스 먹을 때 기운이 너무 없는 사람들은 사실은 저는 수삼도 같이 넣어서 갈으라고 권하거든요. 수삼을 손가락 한 마디 정도 갈아서 넣으면 더 좋고요. 또 맛이 너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당근 많이 들어가면 또 맛이 없거든요. 양배추도 그렇고. 그때는 블루베리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블루베리는 약간 달죠. 그래서 주스의 맛을 굉장히 좋게 해줍니다.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레스베라트롤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강력한 항산화 작용이 있으니까 몸의 염증도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죠. 사람이 건강하게 살려면 혈관이 튼튼해야 됩니다. 혈액을 타고 영양분이 전부 공급이 되고 노폐물 또 제거하는 것도 모두 혈관이 하는 일이죠.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식품들 자주 많이 드시면 좋은데요. 그 중에 양파가 아주 좋습니다. 양파의 매운맛을 내는 것이 유화아릴 성분인데요. 이게 혈관을 확장시키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줍니다. 또 두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는 아침에 먹으면 금사과, 점심에 먹으면 은사과, 저녁에 먹으면 독사과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과는 저녁에 먹으면 똥사과입니다. 사과에 많은 이 식이섬유가 우리 장에 있는 노폐물들을 전부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장 기능이 좀 약하신 분들이 되게 사과 먹고 나면 다음날 변 보면 사과가 알갱이 다 이렇게 변기에 뜬다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소화가 안 된 변이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사실 사과의 식이섬유는 사람이 흡수를 못합니다. 식이섬유는 소나 말이나 코끼리는 분해를 해서 흡수를 하죠. 그래서 풀만 먹어도 근육을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식이섬유를 분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먹은 식이섬유가 다 그냥 변으로 나오게 돼 있죠. 대신 장에서 유산균 길러주고 혈당 상승하는 것 막아주고 이상 지질 흡착해서 몸 밖으로 빼주는 역할을 하죠. 독소를 빼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섬유질이 그대로 나오더라도 사과 많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의 식이섬유를 펙틴이라고 하고요. 이 펙틴이 지질을 흡착해서 몸 밖으로 배출시켜버리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을 내리는 효과도 있고요. 또 칼륨이 풍부하니까 혈압을 내려주는 이뇨작용을 강화시켜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피칸인데요. 피칸은 피칸파이의 재료죠.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혈관 내에 찌꺼기 제거해주고 동맥경화도 예방해주고요. 또 식이섬유도 풍부하고 칼륨도 풍부하죠. 그래서 몸에 있는 수독도 제거해주고요. 아연도 풍부합니다. 그래서 면역력도 강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양파와 사과와 피칸을 한꺼번에 배합해서 갈아서 물 조금 타서 드시면 면역력 높이고 혈관 튼튼하게 해주는 주스로는 최고입니다.